이번 시간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뭐 할 거냐면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참,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하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조건 P의 진리 집합 라지 P라는 놈은 전체 집합의 일단 부분 집합인 상태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명제가 참이 돼야 돼. 그럼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다 어디? 이 P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집합하고 P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서 참이 되려면 조건 P의 진리 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겠다. 끄덕끄덕. 그럼 거짓이 되는 경우는 뭐야?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놈이 단 하나로도 있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집합하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다르다면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 대해서는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요거를 만족하는 I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P가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P에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P가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오케이. 만약에 P가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는 거짓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1이다. 자, 모든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요 전체 집합이 뭐냐면 실수 전체거든. 그럼 실수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 조건 P에다가 참이 되려면 요 조건 P의 진리 집합도 뭐야? 실수 전체가 나와야겠다.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진리 집합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하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거짓.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전체 집합하고 달라요. 자, 밑에 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전체 집합 안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이 역시 마이너스 2라고 1인데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 너랑 너가 다 실수거든.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참일 거고요. 다시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뭐가 아니야?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얘도 하나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한번 찾아보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X-2의 제곱 걔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고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런 거 알고 있죠. 실수를 제곱하시면 어떻게 된다? 0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X가 실수입니다. 실수에서 2를 빼도 역시 실수일 거고요.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 돼야겠네요. 그죠? 따라서 X자리에 실수이기만 하면 아무거나 다 대입하더라도 항상 이 부등식이 참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은 뭐야?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조건 P의 진리 집합도 실수 전체. 똑같으니까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참이네요. 자, 밑에 거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4는 5이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야. 맞죠?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을 구해주시면 누굽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서 참 거짓은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서
부정이 어떻게 될 거냐 얘기인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뭐래?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을 부정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어떤이 나온 거네, 그지? 그 다음에 p다를 부정했더니 not p다. 그래, p다를 부정하면 not p가 되는 거 인정. 근데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이건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 세상에 까마귀가 딱 2마리밖에 없다고 할게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까마귀는 딱 2마리야. 까마귀가 딱 2마리만 살고 있다고 합시다. 2마리만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명제가 있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되겠죠? 우리가 까마귀 이 2마리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1번 까마귀가 있고 2번 까마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둘 다 검은색일 수 있죠. 이렇게 쓸까? 검검. 둘 다 검검일 수 있고요. 1번이 검은색이고 2번은 검은색이 아닐 수도 있고요. 1번이 검은색이 아니고 2번이 검은색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1, 2번 모두 검은색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까마귀가 몇 마리 있다고? 2마리가 있는데 1번 까마귀는 검은색이거나 검은색이 아니거나 이렇게 했죠. 2번 까마귀도 검은색이거나 검은색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떤 상태? 요 상태일 때만 요 명제가 참이 될 겁니다. 그지? 끄덕끄덕. 그런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 명제를 부정할 거야. 뭐 할 거라고? 부정. 그럼 부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요거 빼고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게 아닌 거 나머지 전부를 찾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인데 요거 아닌 경우니까 요거 3가지를 얘기해야겠죠. 그죠? 요거 3가지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검은색이 아닌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 이런 얘기죠. 검은색이 아닌 까마귀가 적어도 1마리는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검은색이 아닌 까마귀가 적어도 1마리는 있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까마귀는 검은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까마귀 중에 적어도 1마리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어떤 까마귀는 검은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시면 뭐가 나온다? 어떤이 나온다. 자, 검다를 부정하면 뭐가 나온다? 검은색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어떤이 된다. 기억하실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이 명제를 부정할 건데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역시 어떤을 부정했더니 뭐가 나왔어? 모든이 나왔어요. p다를 부정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not p다가 나왔어요. 그래요. p다를 부정하면 not p다 나오는 건 인정. 근데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 4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까마귀가 검은색인 경우는 어디야? 요만큼이죠. 그치? 어떤 까마귀는 검다라는 말은 까마귀 중에 적어도 1마리는 검은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검은색 전부 다일 수도 있고 1번이 검은색, 2번은 검은색이 아니고 1번이 검은색이 아니고 2번이 검은색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까마귀는 검다라는 말은 요거를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그치? 근데 얘를 부정하래. 그쵸? 얘를 부정하면 이거 아닌 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모든 까마귀가 다 뭐야? 검은색이 아닌 거네. 그치?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모든 까마귀는 검지 않다.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시면 모든이 되는 거고 검다를 부정하니까 검지 않다. 요렇게 된 거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기억하실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러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이다래 참거짓을 우리가 판단할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참인지 한번 볼게요.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지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참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참이 되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참이 되고요. 1 대입하면 1이 돼서 참이 되고요. 2 대입하면 3이 돼서 참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다 참이네. 따라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어때요? 같으네요. 그러면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는 참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얘를 직접 풀어도 괜찮아요. 요거 이항해주고 이항해주면 2x가 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해주면 x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찾아내면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이 될 거고요. 요거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싹 다네요. 그죠? 그래서 진리 집합이 뭐랑 똑같다? 전체 집합하고 똑같다.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은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어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만족하는 애가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 중에 얘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치? 즉 얘가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대입해서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가 돼서 거짓이고요.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 돼서 거짓이고요. 0 집어넣어도 거짓이고요. 1 집어넣어도 거짓이고요. 2 집어넣어도 거짓이네요. 그러니까 참이 되는 녀석이 전체 집합 안에 원소 중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진리 집합이 뭐야?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네요. 다시 이거 풀어도 되죠? 이게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돼서 너는 거짓 명제가 되겠네요. 디귿. 자, 어떤 x에 대해서 요거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4, 여기는 0. 참이네요. 그치? 만족하는 애가 하나 찾았네? 그럼 얘는 참인 거 확인되지? 그치? 뭐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항에서 계산을 해도 좋겠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 1이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 중에 얘를 만족하는 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누구 있어? 마이너스 2 딱 하나 있죠. 오케이. 여튼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리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이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이니까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참인지 확인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거짓이네. 하나만 거짓이어도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튼 거짓이네요. 뭐 간단히 생각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뭐 나와? x. 여기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아지면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고 얘가 x가 나오겠지. 끄덕끄덕.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0 집어넣으면 되고요. 1 집어넣어도 되고요. 2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체크. 문제를 좀 보시면 거짓인 명제를 찾으래. 거짓인 명제. 네, 찾아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제라는 게 P면 Q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가정 부분, 여기를 결론 부분 이렇게 부른다. 그랬을 때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P고요.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이 Q입니다. 그랬을 때 참이 되려면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공부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아닌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뭐를 반례를 찾아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양의 정수 x에 대하여 x 마이너스 어떤 이네요. 어떤 양의 정수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가 4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명제가 참이지 거짓인지 판단할 건데 어떤이 있으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있으면 되죠.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있나요? 있죠. 얼마면 돼요? x가 얼마면 돼? 6이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참이 되겠다. 어떤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어떤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역시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리수 x잖아. 무리수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네요. 그죠? 얘도 존재하니까 요것도 참이 명제야.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수이기만 하면 제곱을 하시면 0 이상. 이것도 참이죠. 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 이상. 자,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0 이상이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고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해서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하니까 당연히 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명제가 바로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어떨 때야? 바로 x가 0이고 y가 0일 때는 이걸 계산한 결과물이 0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반례가 되겠네요. 그죠? 5번을 보시면 모든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다. 당연하겠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y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될 거니까 너랑 더한 것은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가봅시다. 일단은 역이라는 게 뭔지 느낌이 오죠. 역은 뭐야? 거꾸로 가는 게 역이잖아. 그래서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역은 뭐야? Q에서 P로 가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 그치? 그래서 P가 원래는 가정이었고 Q가 결론이었는데 가정과 결론을 뭐 한 거야? 바꾼 거야. 그래서 Q가 가정이 되고 P가 결론이 될 때 이 녀석을 너의 역명제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얘를 원명제, 얘를 역명제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의 역이야. 반대로 너 입장에서는 네가 역이 되는 거야. 되겠죠? 이게 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명제가 있습니다.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자리까지 바꾼 걸 우리가 대우명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정이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인데 가정을 부정해 일단. not P. 결론도 부정해. not Q. 그리고 나서 둘이 자리 바꿔.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든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우라고 부른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의 대우가 너고요. 너의 대우가 넙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자,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니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대우는 가정을 부정하시고 결론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리까지 바꾸니까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 녀석이 바로 너의 대우야. 반대로 너의 대우가 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서로 쌍방향이야. 마찬가지 너의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꿔치기.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너와 너의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야? 역관계겠지? 가정하고 결론이 바꿔치기 돼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를 예전에는 요런 관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튼 원명제가 있습니다. 역명제하고 대우명제가 있는데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 그 다음에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명제와 대우가 있어요.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명제가 있죠. 자, 니네 둘의 관계는 뭐야? 참, 거짓이 일치한다. 요게 포인트. 원명제하고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고요.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요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야? 이 녀석의 진리집합,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이러한 포함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그럼 내가 여집합을 각각 붙여줄게요. 여집합을 이렇게 여집합을 붙여주시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되고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한번 구해볼까요? 대우명제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꾼 거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이 녀석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러면 이거를 만족하니까 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당연히 거짓입니다. 야, 그럼 역은 어떻게 될 거 같냐? 역은 상관이 없어요. 역은 왜? 자,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그럼 이런 상태지. 그러면 역은 뭔데? Q이면 P이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Q, P가 있는데 이러한 포함 관계라며.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명제는 뭐야? 기본적으로는 일단 거짓이야.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어? 이 안에는 P하고 Q가 어떤 경우가 들어있어?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PQ가 같다면 이 명제가 참이 되겠지. PQ가 같다면 이 명제가 참이 되겠지.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 거짓인 거에 대해서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건 원명제하고 대우명제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 여기까지 기억할게요. 역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봅시다. 다음 명제에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볼게요. 일단은 명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좀 해볼게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당연한 거 맞죠? 그치?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건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랬죠?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땐 좀 조심할 사항들이 있는데 더하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더하시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명제는 참인 상태야. 그러면 역명제를 먼저 구해볼게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치기 한 거죠. 자, 결론이 가정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이거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가정이 결론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이 명제는 참이냐? 확인 좀 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하기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뭐 찾아라? 반례 찾으려고 애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례 하나 찾아볼게요. x는 10, y는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둘이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만족하지만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 바로 반례입니다. 그치? 무슨 말? 가정에는 있고 결론에는 없는 게 반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반례다. 그래서 얘는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대우명제 가실게요. 대우명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한 후 자리까지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거 갖다 쓸게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크거나 같다 부정하니까 작다가 될 거고요. 이거이면 자, x가 1보다 작다 이고 그 다음 y도 이고가 아니고 이고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또는이 된다. 그죠? y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랑 y랑 더한 게 2보다 작다면 x하고 y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끄덕끄덕. 만약에 둘 다 1보다 작은 상황이 아니라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튼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인 상태. 인정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명제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x랑 y랑 곱한 게 2가 아니래. 그러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뭐지? 약간 헷갈릴 수 있음. 그러면 바로 뭘 찾아보자? 대우를 찾아보자. 이유는 뭐 때문에? 원명제하고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할 거니까 그래서 대우명제를 구해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참거짓 판단할 때 또는보다는 and일 때 판단이 편하죠. 그죠? 그죠? 가봅시다. 그러면 갈게요.
결론을 부정. x는 1, 또는을 부정하니까 그리고 y는 2가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y는 2. 이거이면 xy는 2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x가 1이고 동시에 y도 2니까 둘이 곱한 거 당연히 2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이 녀석은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 되겠지? 그 다음 역을 좀 볼까요? 역을 좀 볼게요. 역은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거고요. 그러면 결론을 가정 부분으로 옮겨주면 또는 이거이면 xy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x가 1이 아니고 또는 y가 2가 아니야. 그러면 뭐 아무거나 반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x가 5고요. y가 5분의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 맞죠? 둘이 곱하면 얼마야? 2가 나오죠?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가정에는 있고 결론에는 없는 거.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얘가 뭐야? 반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3번을 보시면 자, x 곱하기 y가 양수이면 x가 0보다 크다 이고 y도 0보다 크다 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굳이 써주면 이럴 것 같아.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건데 두 개 곱한 게 양수래. 둘이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랑 y랑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 그래서 x가 양수라면 y도 양수 이렇다는 얘기고 또는 x가 음수라면 y도 음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 가정 부분은 요런 놈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결론에는 x랑 y가 다 0보다 큰 것만 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지니까 이 명제는 뭐야?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되겠지? 자, 그러면 역명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크다 이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다 이거이면 x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0보다 크고 0보다 큰 거 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거 끄덕끄덕 참이네요. 되겠지? 그럼 대우명제를 보겠습니다. 대우명제를 보시면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한 후 자리를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이면 자, 가정을 부정하니까 xy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되겠어요? 뭐 반례를 찾아본다 뭐 이럴 것 같아요.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5라고 치자. 그러면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니네 둘이를 곱하면 0보다 큰 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이고요. 네가 바로 누구다? 반례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례 찾는 거 연습 많이 해둘 것. 여튼 이 명제도 거짓이다. 그래서 원명제가 거짓이죠. 대우명제 당연히 거짓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다음 명제 역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뭐 계속 똑같은 문제고요. 볼게요. 합집합이 B가 나왔어요. 합집합하면 누구 나온다? 큰 거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큰 거니까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이다. 양쪽이 다 어때요? 똑같네요. 이거 당연히 참이네요. 그죠? 되겠지? 그러면 역명제를 찾아보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돼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고요.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거이면 A 합 B는 B입니다. 이거 역시 참이 되겠죠. 그죠? 합집합하면 큰 거 나올 거니까요. 되겠죠? 그 다음에 대우명제를 찾아주면 대우를 찾아주시면 어떻게 됩니다? 뭐 앞에는 똑같고요. 역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자리 바꿔치기 하시면 A가 B에 포함된다가 아니다. 이거이면 A 합 B는 B가 아니다.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래서 원명제, 대우명제, 참거짓이 일치합니다.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대우명제는 원명제하고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줄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은 그랬습니다. 역도 참이고 잘 봐. P면 Q이다가 참이야. 맞지? 그러면 not Q이면 not Q이다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그치? 대우명제 무조건 참. 근데 여기서는 역도 참이래.
그럼 P면 아이고 여기 뭐야? Q이면 P이다. 이것도 참인 거지, 그치? 그렇단 말은 조건 P의 진리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 이런 한포함 관계를 가져야 얘가 참일 거고요. 얘가 참이 되려면 조건 Q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 이런 한포함 관계를 가져야 참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P는 뭐야? Q야. 이런 상태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하고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지 네, 역과 대우가 다 참이 될 겁니다, 그지?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야?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서, 그지? 그럼 다시 인수분해하면 x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돼서 자,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은 뭐야?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 근데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은 뭐야? 0하고 1입니다. 따라서 쌍방향 참이 되지 않습니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 되는 상태가 아니죠. 너 탈락입니다. 우리는 뭐 찾을 거라고? 가정하고 결론이 진리집합이 같은 경우를 찾을 거라고. 자, 2번 볼게요. 자, x랑 y랑 곱해서 1보다 크대.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이고 y가 1보다 크다이다. 자, 요거는 진리집합을 만들기 좀 애매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y가 1보다 크다이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x가 만약에 5가 되고 y가 만약에 5로 할까? 10으로 할게요. 10이 되고 y가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건 아니지.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 그러니까 이명재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리를 찾았죠. 너도 안 됩니다. 됐죠? 자, 3번으로 갈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 이상. 자, 실수에다가 우리 뭐 붙입니다? 절대값 붙여줄게요. 그럼 무조건 0 이상일 겁니다. 그치? 자, 0 이상인 거,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오는 방법은 각각이 0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은 x는 0, y는 0, 요 녀석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결론 부분 봤더니 x는 0, y는 0,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가정하고 결론의 진리집합이 일치하니까 얘는 원명제, 영명제, 대우명제 전부 다 참이 되니까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x, y가 음수래. x, y가 음수라는 말은 x랑 y랑 부호가 반대란 얘기야. 부호 반대란 얘기야. 그러면 x가 양수라면 y는 음수인 거고 x가 음수라면 y는 양수인 상태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러이면 이거이다가 항상 참이 되겠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항상 참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뭐야? 참이야. 되겠지? 왜냐면 이거는 언제만 참이 아니냐면 x도 0이고 y도 0일 때만 거짓일 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참일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참이야. 그치?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명제 무조건 참 되겠지. 근데 역은 있잖아. 역은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돼요. 자, x랑 y가 둘 다 음수여도 돼요. x랑 y가 둘 다 양수여도 되고요. x랑 y랑 부호가 반대여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둘이 부호가 다른 경우만 써져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건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거짓. 5번. 두 삼각형의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네, 합동이면 당연히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 당연히 참입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합동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삼각형 우리 뭐 공부했잖아. 그치? 뭐야 이렇게 삼각형 있으면 자,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모조리 다 똑같습니다. 공부했죠. 그렇다고 삼각형이 합동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은 여기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가봅시다. 필수지 9번이고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명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이면 여기다 써볼까?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거이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이래.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또는보다는 그리고가 참거짓 판단하기 훨씬 수월하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그리고가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 할 거야? 얘랑 참거짓은 일치하면서 그리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대우명제를 찾는 방법. 대우를 구할 겁니다. 대우. 결론을 일단 부정할게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또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니까 그리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이면 자, 가정을 부정하니까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된다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에 대해서는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뭐보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쟤는 뭐보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이고요. 너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네가 너 얘를 다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3이 이쪽에 가 계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이 무조건 크고요. 여기 는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그치? 따라서 계산해 준 결과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제의 역과 대우를 공부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단 논법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3단 논법. 3단 논법은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래. 뭐라고?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렇게 참일 때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인 명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3단 논법을 이용하시면. 그럼 뭘 만들 수 있어? P이면 R이다라는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P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괜찮을까요? 네, 요런 게 3단 논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3단 논법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사람,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무슨 얘기야? 자, 인간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인간이다. 요 두 개가 참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참인 명제 하나를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시면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여기 있는 문장들을 명제를 전부 다 기호로 바꿀 거야. 그래서 P 해서 인간이다. Q는 죽는다. R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야? 인간이면 죽는다. Q이다. 요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소크라테스면 R이면 인간이다. P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 명제가 참인 거야. 그럼 얘 가지고 얘네들의 진리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R이면 P이다. 이면 Q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R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R이 뭔데요? 소크라테스면 Q가 뭔데요? 죽는다라는 참인 명제를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시면 식으로 이렇게 다 바꿔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알겠죠? 아, 물론 자, 이 관계를 보고 참인 명제 만들 수 있는 건 답답 많죠. 어떻게? R이면 P이다, R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그리고 걔네들의 역까지, 그지? 아, 여기래. 걔네들의 대우 명제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참인 명제는 6개가 되겠죠. R이면 P이다가 참이면 not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죠.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그래서 6개를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PQR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두 명제가 참이래. 뭐가 참이야? P면 Q이다가 지금 참인 상태야. 되겠지? 나달이면 not Q이다가 참인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등장할끔 만드는 게 좋아. 그죠? 그럼 여기 Q가 있으니까 얘도 Q로 바뀌게 만들려면 대우 명제를 찾아주는 게 좋겠죠. 대우 명제는 뭐야? Q이면 R이다가 바로 대우 명제가 되고요. 요거 두 개가 지금 참이래. 그러면 항상 참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래. 가봅시다. 그럼 얘네들의 진리관계를 표시해보면 이런 거지.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 P면 Q이다. P면 R이다. Q이면 R이다. 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 녀석들의 대우 명제도 전부 참이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P면 R이다. 가능할까요? P면 R이다. 가능하네요. 그죠? 만들 수 있고요. 나달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이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잖아. 그치? 얘도 참이 되네 무조건. 그쵸? 그 다음 not P이면 나달이다. not P이면 나달이다는 안 되네요. 그죠? not P이면 나달이다는 안 되죠. 그 다음 not Q이면 not P이다.
자, P면 Q이다니까 이 녀석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 참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미음 가시면 Q이면 not R이다. Q이면 R이다인데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만들 수가 없겠지? 말뜻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참인 명제에다가 그 녀석들의 대우 명제까지 참인 명제, 확실하게 참인 명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명제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인데 역시 Q가 있으니까 Q로 바꿀게요. 그러면 대우 명제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뭐야?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상태고요. 역시 여기 Q가 있으니까 여기 Q로 바꿀게요. 그러면 Q이면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 Q이면 not S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그죠? not S. 얘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찾으래. 일단 가볼게요. 그럼 얘네들 진리관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야. P이면 Q이다. Q이면 not S다. 이렇게 된 거고요. R이면 Q이다니까 R이면 Q이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거지. 되겠죠? 그러면 P이면 Q이다. P면 not S다. Q이면 not S다. R이면 Q이다. R이면 not S다. Q이면 not S다. 걔네들의 대우 명제까지 전부 참이 되는 거야. 요거부터 할게요. not Q이면 P이다. not Q이면 P이다. 얘랑 누가 참거짓이 일치하냐면 P이면 Q이다가 참거짓이 일치하겠지. P이면 Q이다 여기 있잖아. 너 참이네요. 그죠? 항상 참이야. 너는 P면 not S. P면 not S. 항상 참이네요. 되겠죠? 그 다음 P면 R이다. P면 R이다. 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탈락. R이면 not S다. 자, R이면 not S다. 네, 항상 참이 되겠습니다. 그죠? S이면 not P이다. 자, P면 뭐야? not S다가 참이죠. 대우 명제는 뭐야? S면 not P이다가 되겠지. S면 not P이다니까 얘도 항상 참이지. 그래서 3번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으로 써져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식으로 다 바꾸라고. 바꿀게요. 다음 두 명제가 참일 때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가 참이 되려면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대. 그 참인 명제로 가능한 거 찾으래. 가볼게요. 잘 웃지 않는 사람은 명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 P는 자, 잘 웃지 않는다 그랬지? 항상 긍정문을 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잘 웃는다. 잘 웃는다. 그 다음에 명랑하지 않다. 명랑하다. 명랑하다. 그 다음에 인상이 좋다. 이렇게. 그 다음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Q이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S이다. 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를 찾을 거야. 그럼 가를 바꿔주면 가는 뭐야? 잘 웃지 않는다. not P이면 명랑하지 않다. 명랑하지 않다. not Q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가. 그 다음 나는 인상 좋은 사람은 R이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S이다. 요렇게 정리가 됐네요. 됐죠? 근데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럼 Q가 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우명제 구할게요. Q이면 뭐야? P이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Q이면 뭐이다? S이다.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도 돼? 자, Q이면 P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R이면 S이다가 이렇게 있는데 자,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도 돼? Q이면 S이다가 직접 있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있어도 되겠죠. 또 P이면 R이다. P면 R이다가 있어도 되겠죠. 또 P면 S이다가 있어도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직접 얘하고 얘 바로 연결하는 문제는 아니겠지 뭐.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부터 볼게요. Q이면 R이다. Q이면 뭐야? 명랑하면 인상 좋다.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요거 3번이 되겠네. 그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잘 웃는 사람은 명랑한 사람. 그 다음에 요거 됐고요. 그 다음 P면 R이다. P면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아니고요.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다. 이걸 써볼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잘 웃는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다. 다 하나씩 써볼게.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P이면 명랑한 사람, Q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잘 웃지 않는 사람, not P이면 인상이 좋지 않다.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not R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명랑한 사람, Q이면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R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상이 좋은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다. 인상이 좋은 사람, R이면 명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not R이면 잘 웃지 않는 사람이다. 잘 웃지 않는 사람이다. not P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지? 자, P면 Q이다가 이 안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not P면 not R이다. not P면 not R이다랑 똑같은 거는 R이면 P이다죠. 여기 R이면 P이다가 없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가 없고요.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이다인데 이건 뭐야? P면 R이다랑 똑같은 거 아니야? P면 R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단 논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